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리더십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가장 궁금했었던 게 직급이 리더를 만드는 걸까? 사람이 리더의 자리를 만드는 걸까?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의 다른 질문은 리더는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봐요. 승진을 하고 나니까 얼마 전까지 업무를 진행해 왔던 동료들이 부하 직원이 됐대요. 리더십 있게 잘 이끌어 나가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지 리더십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승진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협력업체에게 업무를 지시를 해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부하 직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 경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리더십이 하나 없는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먼저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제 생길까요? 2명일 때 생길까요? 3명부터일 때 생길까요? 우리는 2명일 때도 리더가 있다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2명이 모였을 때는요,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명은 완벽하게 동등한 의사결정자, 즉, 1명이 제안을 하고 1명이 거절을 하면 그 관계는 그냥 끝나고 그 제안도 끝나버립니다. 근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나머지 1명이 따르게 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일 때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없이 둘이 동등한 의사결정자라고 봅니다. 하지만 3명부터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왜 3명부터냐? 심리학에서는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명 중 2명만 동조하잖아요. 그러면 1명은 이유 없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동조 효과입니다. 리더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좋아하고 리더의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는가의 문제거든요. 리더십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지내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리더분들이 친구처럼 잘 지내는 걸 상상을 해요. 그래서 부하 직원하고 자꾸 술 마시러 다니고 회식을 하고 그리고 자꾸 등산을 다니면 그 사람하고 친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더십은 이렇게 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리더십은 부하 직원과 그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해야 될 그 조건과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리더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개인의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조직원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비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팀원의 비전을 달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하 직원이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그 동기를 활용을 해서 업무를 잘 부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목표도 또 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최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건 이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개인과 그리고 팀원들의 비전을 달성을 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리더십은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입니다. 리더십은 리더가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성과를 달성하는 말 그대로 리더십이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역량이란 말은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 그리고 리더십 기술, 그리고 리더로서 갖춰야 될 태도 이 세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식도 얻어야 되고요. 그 지식과 함께 어떻게 부하 직원의 동기를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그 동기를 활용을 해서 업무에 성과를 낼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부하 직원들을 대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엄마 오리하고 아이 오리가 있습니다. 누가 리더일까요? 엄마 오리가 리더일까요? 새끼 오리가 리더일까요? 엄마 오리가 리더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기에서 당연히 엄마 오리라고 다 대답을 했을 건데요. 리더가 엄마 오리인 이유는 덩치가 크니까 앞에 있으니까 엄마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리더가 리더인 이유는요. 리더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가?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말은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요. 리더가 된다고 모두 리더십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면 엄마도 부모도 애를 낳기만 하면 무조건 다 좋은 부모가 되는가? 바로 이 질문이거든요. 리더십에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아이를 키울 때는 엄마가 된다고 무조건 좋은 엄마, 괜찮은 엄마,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따르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부모의 역할을 할 때도요, 리더십이 있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처럼 조직에서도요, 리더십이 있어야 좋은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선천적으로 리더십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위에 있는 리더들, 우리 위에 있는 선배들, 이 리더분들이 다 괜찮은 리더였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좋은 리더를 만나기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리더를 더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왜? 우리도 리더십을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그분들도 리더십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리더십이라는 게 학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에는요, 훌륭한 추동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리더십은요, 리더가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리더하고 팔로워 사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리더십은 쌍방향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을 알고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더 좋은 리더와 더 좋은 추종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직은 두 가지의 분류로 조직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요, 부하 직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리자이자 리더입니다. 또 하나는 리더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업원들입니다. 즉 리더 그룹과 팔로워 그룹, 이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모든 관리자나 리더들은 기획, 조직, 지휘, 통제라는 네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좋은 리더는요, 기획, 조직, 지휘, 통제라는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리더는요,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라는 공식적인 직책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더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리자라고 하는 것과 리더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관리자는 직책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을 한다면 리더는요, 공식적인 직책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리더는요, 직책을 갖고 있는 관리자일 수도 있고요, 관리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리더와 비공식적인 리더가 있다는 거죠. 리더는 다른 사람들, 특히 추종자들에게, 팔로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적인 직책이 있어야만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앞에 하수구 구멍이 있죠? 리더는 아마 이 하수구 구멍을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등치가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따르는 아기 오리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갈 수 없어 보이죠? 리더가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면 좋은 리더일까요? 나쁜 리더일까요? 분명히 나쁜 리더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하들이 여기를 지나가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 지나가면 더 나쁜 리더지만, 이 부하 직원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면 이거는 무능한 리더겠죠. 이렇게 아기오리들이 하수구에 빠지고 나면요, 팀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리더 혼자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지나간다면 사실 팀은 의미가 없어요. 왜? 팀이라는 건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가 팀원들을 모두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건데, 팀원들은 다 빠져나가고 리더 혼자 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혼자 해야지 팀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는요, 리더와 팔로워가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리더의 말에 무조건 복종만 하는 예스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리더가 가는 길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빠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부하 직원이 리더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가 곧 좋은 팔로워가 됩니다.
리더의 입장에서 좋은 팔로워는 어찌 보면 잘 모르시는 분은 예스맨들을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좋은 팔로워는요, 리더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의견을 주기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팔로워가 또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은요, 정말 좋은 팔로워한테 필요한 자질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하 직원을 잘 관찰해야 돼요. 관찰이라고 하면 감시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감시 절대 아닙니다. 관찰이에요.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하 직원을 관찰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머리의 영역, 즉 지식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식, 가치관,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이 지식의 영역, 머리의 영역이고요. 가슴의 영역이 뭐냐면 열정, 마음가짐, 그 태도들이에요. 행동의 영역이 뭐냐? 기술, 습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관계 영역은요, 동료 간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이것들을 말을 합니다. 즉,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하 직원이 정말 나를 따를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 설정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마음가짐과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습관과 생활 태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 간의 관계가 정말로 괜찮은지, 그리고 나하고의 관계도 나쁘지 않은지, 즉 나쁘다라는 게 예스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조직 내에서는요, 규칙을 잘 따르는가, 그리고 리더를 잘 따르면서 이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가, 그리고 조직 내의 규정을 잘 따르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팀원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것을 높여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리더가 부하 직원의 수준에 맞게 제대로 가르치고 그에 대한 업무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하 직원을 관찰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주고 업무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게 놔두는 건 방임이고요. 다그치기만 하는 것도 좋은 리더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십을 배워야 되고 리더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